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2026년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붕괴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 그 한복판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2020년 1월에 벌어진 그야말로 세상을 뒤엎어버린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금융부터 지정학까지 모든 걸 완전히 리셋시킨 그 거대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첫 번째 충격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모든 것의 시작은 2026년 1월에 있었던 아주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군사작전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타임라인에 보시죠. 모든 건 2026년 1월의 첫 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된 이 작전은요,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채 90분도 안 돼서 사로잡히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결말로 이어졌죠. 이 작전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압도적인 기술 격차였습니다. 20개가 넘는 기지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됐는데요. 이건 그냥 폭격하러 간 게 아니에요. 완벽한 외과 수술식 타격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디지털 방패를 만든 겁니다. F-22와 F-35가 유령처럼 적진을 파고들 때 EA-18G 그라울러가 모든 레이더와 통신을 그냥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B-1B 폭격기가 지휘부를 무력화하고 특수부대는 정확히 목표물만 쏙 빼내온 거죠. 정말 완벽한 합주곡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0. 미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완벽한 작전은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개념, 새로운 독트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이건 사실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차라리 전 세계적인 규모의 법 집행에 가까웠죠. 까불면 X된다. 뭐 거칠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선을 넘으면 즉각적이고 상상도 못할 수준의 기술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FAFO 독트린은 전 세계 모든 불량 국가들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하고 서늘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카라카스에서 시작된 이 충격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파동은 곧바로 지구 반대편 중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그대로 강타해버렸죠. 자, 중국은요, 베네수엘라에 무려 5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투자가 아니었어요. 석유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영향력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던 달러 패권에 대한 거대한 도전, 석유 차관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장악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믿고 있던 담보가 그냥 공중분해 돼버린 겁니다. 5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순식간에 썩은 빚, 악성 부채가 된 거죠. 이게 도미노처럼 작용해서 중국 은행들의 자본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위안화의 가치를 뒷받침하던 석유 공급망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1대1로 프로젝트의 신뢰까지 추락하면서 위안화를 쓰겠다는 나라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공포는 정말 즉각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의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은행에 베네수엘라에 얼마나 돈이 물려있는지 그 익스포저에 대한 긴급감사를 명령했어요. 이건 뭐냐면 정부 스스로가 이거 큰일 났다, 문제가 한두 은행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라고 인정해버린 꼴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곧바로 위안화라는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는 불씨가 겨우 붙어있던 다른 나라 법정 화폐들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나이지리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말이죠. 근데요, 과거의 금융위기랑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달러 지폐를 구하려고 은행으로 달려간 게 아니었어요. 다들 어디로 피신했냐?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가치를 옮기고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려든 거죠. 이 새로운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은 그 어떤 정부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탈출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냥 통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라고 믿어왔던 것의 정의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이제 석유가 가치를 보증하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연산 능력, 즉 컴퓨팅 파워가 가치를 보증하는 새로운 시스템,
연산 본위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의 진짜 석유, 진짜 금은 바로 이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의 이 말은 그 변화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과거에는 정유소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가치를 만들었잖아요. 오늘날의 가치는 거대한 AI 공장에서 데이터를 지능으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정유소가 AI 공장으로, 원유가 데이터로, 엔진이 GPU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부의 창출 공식입니다. 간단해요.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를 투입하면 GPU가 이걸 연산력으로 바꿉니다. 이 연산력으로 AI 모델을 훈련시켜서 지능을 만들어내고 바로 이 지능이 현대사회의 모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적해온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AI 때문에 지능이라는 결과물이 너무 흔해져서 거의 공짜가 되면 가치는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희소한 재료, 즉 에너지와 연산력, 이 두 가지로 모든 가치가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그냥 작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써온 경제 운영 체제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핵심 자원은 석유에서 연산력으로, 가치 보증은 중앙은행의 신용에서 AI 공장의 생산량으로, 금융 시스템은 중앙화된 은행에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정말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알겠다. 낡은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안전한 피난처, 생존을 위한 방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인프라부터 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5만 개 이상의 활성 노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파이는 이미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더 넓게 분산된, 즉 어느 한 곳을 공격해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네트워크로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생존의 첫 번째 조건,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요. 그 네트워크가 그냥 컴퓨터들의 집합이 아니라 1750만 명이 넘는 신원이 검증된 진짜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이건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큰 10일 저항성 네트워크예요. 다시 말해 가짜 계정이나 봇이 없는 오직 진짜 인간들로만 이루어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생태계라는 거죠. 이 새로운 세상의 생존 조건을 기준으로 기존 자산들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에너지 효율성, 진정한 탈중앙화, 그리고 규제 적합성. 이 세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 파이코인이 다른 자산들을 압도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볼까요?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에너지 전쟁 시대에는 그냥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통제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공격받을 대상이죠. 이더리움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특정 기업의 클라우드에 너무 많이 의존해요. 이건 빅테크 기업이나 정부의 압력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 다 실제 인간 사용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투명성이 생명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 옷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는 사라진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파이는 처음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은 에너지를 거의 안 써요. 에너지 통제에서 자유롭죠. 노드는 중앙 서버가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전원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처음부터 한 사람, 한 계정 원칙 아래 실제 인간의 신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파이는 그냥 또 하나의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탈중앙화된 인간과 연산 능력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본위제 시대의 완벽한 인프라, 즉 새로운 시대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파이의 가치는 단순한 투기 심리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움직일 실제 인프라, 즉 사람들과 그들의 기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 결국 다시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한 이 엄청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개인적이고도 중요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믿으세요 하면 가치가 보장되던 낡은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탈중앙화되고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네트워크가 가치를 보장합니다.
즉 권력이 국가에서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주권의 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낡은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진짜 가치는 이제 에너지와 연산력, 그리고 검증된 인간 신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중앙화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새로운 시대에 나 자신을 정렬시켜야 합니다. 이 거대한 리셋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AI 때문에 지능이 공짜가 되는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검증된 신원, 그리고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당신의 지분, 그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